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여러 가지 통증. 하지만 원인을 살펴보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방치할 땐 더 심각한 질환으로 악화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왼쪽 다리가 저리가 걷지를 못해요. 주저앉는 거라. 잘 때 이제 팔 저림이 와서 그때 좀 많이 불편해요. 제가 땡기고 그래서 수시로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잘 때도 많이 아프고. 통증이 있는 경우 적절한 시기의 치료가 중요합니다. 최근 한방 치료와 양방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양한방 통합 치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옥진아 원장과 건강한 삶을 위한 양한방 통합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과 허리의 척추 통증은 잘못된 자세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를 숙이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아프고 심하면 엉치, 허벅지, 종아리까지 점점 통증이 번집니다. 그리고 어깨의 경우 반복적인 동작을 수년간 지속할 때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에 미세 손상이 쌓이면서 발생합니다. 조금 찢어지면 부분 파열, 완전히 찢어지면 완전 파열로 구분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손상된 힘줄과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관절이 유착되는, 즉 굳어버리는 질환이 오십견인데요. 움직이는 각도가 제한이 되니 옷 벗고 입는 간단한 일상도 불편하고 밤에 아리고 잠 못 자는 야간 통증이 특징적인 질환입니다. 석회성 건염 또한 석회 부분이 녹는 시기에는 통증이 엄청 심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팔꿈치 통증은 바깥쪽이 아프면 외측 상과염으로 흔히 테니스 엘보우라고 하고요. 안쪽이 아프면 내측 상과염으로 골프 엘보우라고 합니다. 모두 힘줄의 부착부와 인대에 손상이 와서 발생을 하는데요. 오랫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일을 하거나 테니스나 골프, 탁구와 같이 팔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많이 발생합니다. 무릎 통증은 쪼그려 앉는 것, 바닥에 양반다리 하고 앉는 일이 많은 분들에게 발생을 하는데요. 관절 위아래 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이 닳아서 자꾸 뼈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삐그덕삐그덕 소리도 나고 시큰거리면서 아프고 심하면 물이 차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난 가벼운 통증은 일단 쉬고 물리치료와 한방치료를 통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쉬어도 낫지 않고 계속 아픈 통증이 생기면 정확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비수술적 치료로는 진통제 주사, 약물 치료, 그리고 프롤로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척추의 경우 팔이나 다리에 마비가 생기거나 힘줄이 완전 파열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양한방 통합치료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고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추 관절의 손상된 부위를 직접 초음파와 엑스레이로 보고 그 부위에 재생이 도움되는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은 나무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양방치료입니다. 그리고 한방적으로는 평소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환이 있는지, 잠은 잘 자는지, 소화는 잘 되는지 등 전체 신체를 파악해 불균형을 맞춥니다. 이것은 숲을 멀리 넓게 보고 치료하는 한방치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명의 의사가 동시에 보고 진단하고 복합치료하는 것을 한양방 복합통증치료라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언제나 그렇듯 병원을 향해 바쁜 걸음을 옮기는 이양규 씨는 요즘 항상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오늘도 제 시간에 맞춰 병원에 도착한 양규 씨.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허리 통증으로 다리까지 저려와 제대로 걸음도 못 걸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하다가 다리가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 검사하니까 척추관 협착증이라 하더라고요. 왼쪽 다리가 저리가 걷지를 못해요. 주저앉는 거라. 한 30m, 50m 그러면 주저앉아야 돼요. 시술 받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는 좀 괜찮았는데 그 후로는 또 앞전으로 또 돌아가가 또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잠 못 자겠더라고요.
양방 치료를 받으니까 물리 치료만 받고 약만 주고 그냥 자꾸 이렇게 그 반복이 되더라고요. 효과는 없고. 그래서 그 한방 양방 통합하는 데를 갖다가 내가 찾다 보니까 포롤로 테라피라고 그리고 거기에 동영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찾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다리 땡기고 힘들어서 좀 걷는 거리가 되게 짧았잖아요. 처음에 저한테 오실 때는. 예, 예. 지금 좀 어떠세요? 지금은 한 2배 정도 아, 걸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걷는 거리가 좀 늘어나서 예. 아버님 좀 생활하시거나 좀 그래도 바깥 외출하실 때 훨씬 조금 낫다, 그죠? 예, 그죠? 요새 잠 잘 때는 좀 어떠세요? 잘 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좋아요. 아버님 제가 요거 한번 사진 볼게요. 예. 아버님은 아픈 지가 좀 오래됐는데요. 예. 이렇게 보면 협착증이 여러 마디 좀 진행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퇴행성 척추증이 오면 이런 식으로 척추뼈 몸통에 이렇게 골극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젊을 때 너무 열심히 사셔가지고 허리가 이제 퇴행성이 좀 된 게 지금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하는 거에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예. 프롤로 주사라는 게 맞자마자는 더 인대가 자극되고 불편하고 아픈 주사예요. 예, 근데 보통 처음 주사 치료하면 한 3, 4주 이후부터 증식이 시작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 치료 2달 정도 하고 나서도 한 달, 2달 인대가 더 증식될 거예요. 예. 물리치료, 침치료하면서 제가 조금 더 인대가 더 잘 증식되도록 양방, 한방 같이 통합해서 치료를 좀 해드릴 거거든요. 예, 예. 예, 좋아요. 그래서 오늘 허리 보강 치료도 하고 한방 치료하고 그렇게 좀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 병원 처음 내원하셨을 당시 허리가 많이 아프고 좌측 다리가 저리는 증상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좌측 엉치, 허벅지부터 종아리 바깥쪽까지 많이 저려서 30m도 못 가서 쉬어야 했는데요. 타 병원에서 주사치료, 물리치료 여러 가지 하셨지만 더 악화되어 걷는 거리가 짧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밤에 아픈 야간통으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중간중간 통증 때문에 깨는 일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해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그 내부를 지나는 신경 다발이 압박을 받아 여러 가지 이상 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척추의 뼈와 뼈 사이에는 탄력적인 디스크가 존재하는데 보통 30세 이후부터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디스크가 척추에 부착된 부위가 떨어져서 가시 같은 모양으로 뼈가 튀어나오는 골극이 형성됩니다. 동시에 척추를 구성하는 여러 조직들, 예를 들어 황색인대나 후관절 돌기 같은 곳에 변성이 오면서 인대 등이 두꺼워져서 척추관 좌우 앞뒤가 모두 좁아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좁게 만들고 누르기 때문에 혈류 장애를 일으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요추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증상은 엉치와 다리의 통증, 즉 방사통입니다. 골반이 빠지는 것 같다, 엉치가 쑤신다, 다리에 전기가 통한다 등등 호소하는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근이 눌러서 운동신경에 마비가 없다면 우선적으로 도수치료사가 견인치료와 운동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고 척추관 주변의 인대와 근육을 강화하는 프롤로 주사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의학적으로 침치료와 부항치료를 병행합니다. 신경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 등의 시술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근력 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게 됩니다. 이양규님은 허리에 프롤로 주사치료와 한방치료를 병행하셨습니다. 주사치료 이후에는 100m 이상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걷는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처음보다 2배는 늘어났다고 감사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강도가 많이 약해졌고 밤에도 아프지 않고 잘 잔다 하셨습니다. 척추뼈 사이사이에 신경 나오는 분목에 들어갑니다. 따끔. 오늘 첫 진료는 통증으로 힘들었던 양규 씨의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준 프롤로 주사 치료입니다.
이 치료는 골반의 힘줄과 인대가 강화되면서 척추의 불안정성을 줄여줘 통증이 감소하고 질환이 악화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방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프롤로 치료와 한방 치료를 함께 시행하면 통증 감소 효과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통증이 있는 혈에 자침을 해 굳어서 긴장된 곳을 이완시켜 방사통을 완화해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2배 정도 지금 걸을 수 있고 허리, 허벅지, 장단지, 다리 저림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제일 이제 저한테는 효과를 많이 받은 거죠. 건축일을 했거든요. 그 무리한 일을 갖다가 아닌 일은 찾아서 해라 하더라고요. 힘든 일 아니면 이거 할 생각입니다. 건어물 가게를 하는 배규인 씨는 잠깐 시간을 내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인지 한 달 전부터 심해진 팔꿈치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손가락 변형까지 했어 일하는데도 불편함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물건을 들고 낡고 이렇게 하니까 관절이 조금 틀어지고 늘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때 바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조금 놔두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틀어져가지고 뼈가 약간 안에서 자라는 이제 경향이 있어서 지금 당장 수술은 못하고 이제 뭐 주사로 지금 치료를 하는데 통증이 지금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조금 자면 이제 저릴 만큼 심하다가 여기 손가락 부분으로 이제 신경을 건드려서 손가락 관절까지 좀 저림이 있었어요. 제일 불편할 때는 잘 때 이제 팔 저림이 와서 그때 좀 많이 불편해요. 많이 좀 저림이 많이 밤에는 좀 많이 잘 나는 저림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아, 백유인님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는 목도 아프고 팔꿈치 통증, 그다음 손가락 이쪽으로 저린 거 증상 좀 어떠세요? 지금 처음에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제가 한번 좀 만져볼게요. 예, 보여주세요. 자, 여기 손가락 관절 여기 눌러서 이제 아픈 건 없으세요? 네. 처음엔 좀 붓고 뭐 이랬는데 좀 붓기도 좀 많이 네. 빠진 상태고 그죠? 네, 네. 안쪽을 좀 눌러볼게요. 여기 누르면 좀 어때요? 조금 아, 남아있습니다. 맞죠, 그죠. 네. 계속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좀 네. 느리더라도 좋아질 거예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아버님 이렇게 신경이 흐르거든요. 네, 네. 신경이 흘러서 이렇게까지 저린 게 있었는데 네. 지금 저린 증상은 많이 났다, 그죠?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아버님 이게 첫날 오셨을 때 치료거든요. 네. 요 힘줄 부착부가 손상된 게 이렇게 중간중간 보여요. 네. 그런데 나중에 찍은 거 보면 한 달 사이에 힘줄이 이렇게 조금씩 더 연장되고 까만 부분이 차오르는 게 좀 보여요. 네. 그래서 아직은 치료 과정 중이라서 치료 네. 끝나고도 사실은 좀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치료 이후에도 계속 물리치료, 침 치료하면서 아버님 다른 부위, 뭐 목이든 뭐 손가락이든 이런 데도 같이 보강해서 치료해 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배규희님은 평소에 물건을 많이 드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저희 병원 내원 당시 우측 4번째, 5번째 손가락이 많이 저리고 4번째 손가락은 관절이 비틀어지면서 부어있는 증상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우측 팔꿈치 내측을 눌러보았을 때 통증이 심하고 초음파 소견상 공통 구피인근 힘줄의 손상이 의심이 되어 내측 상과염으로 힘줄 손상이 있고 내측 팔꿈치 사이를 지나가는 자신경이 자극을 받아 손이 저리고 아픈 것으로 판단하고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내측 팔꿈치 사이를 지나는 자신경의 경로를 따라 신경의 유착을 방해하는 신경 프롤로 치료를 하였고 공통 구피인근 힘줄이라는 팔꿈치 안쪽에 있는 힘줄의 손상 부위에 프롤로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목과 손가락 관절에도 통증이 있어 병행하여 물리치료와 침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팔꿈치와 팔 통증이 심한 유인 씨는 오늘 프롤로 주사 치료를 먼저 받습니다. 자, 힘줄 상태는 지금 이제 하얗게 거의 손상 부위 없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초음파를 보면서 팔꿈치 통증 부위에
자극 용액을 직접 주사해 아픈 부위를 회복시켜주는 방법인 프롤로 주사 치료는 만성 통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도수 치료도 이어지는데요. 통증 부위를 손으로 만져 치료하는 방법인 도수 치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진단해 통증과 체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침 치료 도와드릴게요. 주변 부위에도 자극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할게요. 아버님 근데 저번에 여기 좀 아프다 했잖아요. 손목 지금 아파요? 조금 침으로는 이렇게 주변의 근육부랑 힘줄부를 같이 자극을 줄 수 있고요. 전체 혈액순환 되게끔 같이 들어갈 겁니다. 한방 치료로 오늘은 침 치료가 시행되는데요. 침은 팔꿈치 주변에 쌓인 어혈과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며 소염 작용을 하므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팔꿈치 통증은 크게 내측이나 외측의 인대와 힘줄 손상으로 인한 경우, 지나가는 신경이 눌려서 저림, 통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관절이 퇴행성 변화로 관절염이 오면서 굽히고 펴는데 뻑뻑하고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프롤로 치료가 도움이 되는데요. 인대와 힘줄에 손상이 있어서 프롤로 치료를 인대와 힘줄을 보강하고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경 지나가는 길이 눌린 경우 초음파로 보면서 그 부위의 유착을 방해하는 신경 프롤로 치료로서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팔꿈치 관절염의 경우 다른 질환보다 시간이 더 걸리긴 하지만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를 강화시킴으로써 관절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손의 저림 증상은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자꾸 가게를 운영하면서 팔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손목과 팔꿈치, 목 부위의 물리치료와 한방치료는 꾸준히 받게 하시면서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치료를 받고 건어물 가게로 다시 돌아온 유인 씨. 치료를 받고 난 후 조금 쉬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하는데요. 꾸준한 치료로 팔과 손가락 저림 증상이 좋아지고 있어 일하는 게 그리 힘들지 않아 일을 할 때도 얼굴엔 미소가 한가득입니다. 조금 이제 통증이나 저리고 하는 이런 거는 조금씩 완화돼서 지금은 조금 많이 이제 근육이나 이런 게 조금 강화된 편을 조금 느끼고 좀 저리고 이제 자면서 많이 저렸었는데 저림 통증이 이런 거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이제 건강하면 이제 일은 계속 병행을 해야 되지만 일은 놓을 수는 없잖아요. 일을 조금 줄이고 조금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도 뭐 하면서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무릎 통증 치료를 이곳에서 받은 후 많이 좋아졌다는 김민수 씨는 오늘은 또 다른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팔을 들 때마다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한창 일할 나이에 몸 이곳저곳이 탈이 나니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손으로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쑤시고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잘 때도 많이 아프고 팔이 안 올라가요.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무겁고 얘가 땡기고 무릎 때문에 여러 병원 다녔거든요. 그래도 안 나아가지고 주변 소개로 왔는데 그런 와중에 어깨도 아파가지고 원장님한테 진료받고 좋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 편하게 잘 자고 좋아졌어요. 예, 좋아요. 아버님 요새 무릎 걸어 다니는 거는 좀 어떠세요? 다리도 안 저고 지금 많이 좋아졌지. 그죠. 지금 우리 모형으로 설명을 하면 요 쇄골하고 여기 만나는 요 부위가 되게 아프다 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런 회전근개 손상이 있거든요. 아버님도 회전근개 손상은 있지만 요 회전근개 손상은 뭐 파열이 심하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퇴행성으로 이제 건병증이라 해서 건이 좀 손상된 부분이 보이긴 해요. 그런데 또 제일 이제 아프고 지금 통증 호소한 부위는 여기에 이제 여기도 조그만 관절이 있거든요.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퇴행성 병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상으로 봐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 같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 쇄골이랑 견봉이랑 만나는 부위가 여기 간격이 좁고 관절면도 이제 불규칙적으로 보이는 게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고 회전근개 손상 부위에도 프롤로 치료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 부위, 그 다음에 힘줄, 인대 부위에도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치료가 같이 들어가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뭐 1년에 한 번이든 뭐 2년에 한 번이든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좌측 무릎이 안쪽이 너무 아파서 내원하셨습니다. 절뚝거리면서 들어오셨는데요. 차 안에 앉아있을 때도 쑤신다고 하셨습니다. 치료 후 호전되셨고 그 뒤로 한 달 전부터 발생한 우측 어깨의 통증으로 진료를 요청하셨는데요. 검사를 해보니 회전근개의 퇴행성 건병증 소견과 함께 견쇄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오래 일을 하시면서 어깨가 퇴행성이 온 것인데 무리하면서 그 부분이 더 자극이 되어 통증이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무릎과 어깨 모두 힘줄 부착부와 관절에 프롤로 주사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초음파를 보면 관절의 상태, 물이 찼는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보다 확실히 주사 부위를 보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 치료를 병행하여 혈액순환도 되고 주변 근육도 뭉친 곳을 이완시키고 약한 곳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도와서 치료하였습니다. 오늘은 어깨에 프롤로 주사 치료를 받는 민수 씨. 이 치료는 주사를 통해 인대와 힘줄을 증식시켜 손상된 조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견쇄관절 지금 상태 좀 체크할 건데요. 아직도 조금 튀어나와 있긴 하지만 처음보다는 상태 많이 좋아진 게 보여요. 프롤로 주사의 주요 성분은 고농도의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포도당은 염증을 유발해 인대와 힘줄의 증식을 유도하고 염증을 감소시킴으로써 어깨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척추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와 힘줄을 강화시키는 프롤로 주사 치료는 미국의 해켓 박사가 창안한 방법입니다.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를 강화시켜 수술 없이도 통증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음파 기술이 발달하여 인대와 힘줄을 정확히 보고 손상 부위에 주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유착이 되어 나타날 수 있는 신경 유착성 통증을 초음파로 찾아서 시행하는 신경 프롤로 주사 치료가 발달하여 이미 연골이 닳아버리고 퇴행성으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변의 인대와 힘줄을 강화시킴으로써 관절의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한테 치료를 받고 지금 통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거 뭐 쑤시고 저리고 이러는 거 다 좋아졌어요. 이 팔도 다 올라가겠네 이제. 그전에 안 올라갔는데. 아 예전에 헬스 운동 좀 했는데 지금 아파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해야지요. 당장 아프고 통증이 심할 때는 사람들은 진통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습니다. 그렇지만 손상된 부위는 그대로 둔 채 못 느끼게 하는 치료만 받고 계속 쓰다 보면 척추 관절은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손상된 부위를 재생하여 치료하는 양한방 복합 통증 치료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팔이나 어깨, 허리 부위 등에 나타나는 통증. 하지만 현대인들은 바쁜 생활로 인해 그냥 방치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들이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양한방 통합치료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야외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마저 힘들게 하는 습도가 높은 무더위는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는 더욱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조직의 수축,
팽창 등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무릎 관절은 건강하십니까? 송곳으로 찌르는 느낌? 안 그러면은 안에서 막 심한 전기 충격 온 듯이 찌릿한다든지. 요쪽이 또 그 희끈거리고 따끔거리고 무지무지하게 아프더라고요. 무릎 관절은 습도, 기압, 온도 등의 많은 영향을 받는데 무릎 연골이 노화로 인해 다르면서 퇴행성 관절염도 증상이 시작되거나 악화하는 등 통증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관절 퇴행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증상이 심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김인열 원장과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원인은 퇴행 변화죠. 그 퇴행이 집중적으로 오는 곳이 결국 우리가 사람이 직립을 하기 때문에 발목이라든지 무릎에 퇴행성 관절 변화라고 해서 그러한 이제 퇴행 변화들이 이제 문제시가 되는 상황이고요. 외부 활동하시면서 뜻하지 않게 이제 외상을 입게 되고, 그래서 이제 20, 30대에 큰 외상, 무릎에 외상을 입게 되면은 60대 중반이나 후반에 오는 퇴행성 관절증이 2단계라면 20, 30대, 30, 40대 때 이제 외상 입고 난 다음에는 심지어 50대 초반에 퇴행성 관절이 시작되니까요. 10년, 20년 뒤에 본인 나이가 50대, 60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퇴행성 관절증 오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외상에 의해서 퇴행성 관절증 오는 거는 최대한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 대부분 이제 정확하게 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오신 분들, 무릎에 관절염이 문제가 돼서 오신 분들은 아프다라고 표현하시죠. 두 번째는 제대로 못 구부리는 거, 못 펴는 게 있고요. 원래 평상시에 되던 어떤 무릎의 자세가 이제 취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100 정도 됐다면 이제는 30, 40으로 점점 이제 운동 각도가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무릎의 퇴행성 관절증이 있을 때 증상입니다. 그 무릎 관절염은 항상 단계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로 단계를 되게 중요시 하는데 4단계일 때는 현행, 전 세계 글로벌 의학의 4단계는 모든 이제 나라에서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2단계 때는 좀 더 간단하게 치료를 하는 거니까 주사 치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필요하다면 치료 목적으로 하는 운동도 시키게 됩니다. 2단계 때는. 3단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이제 내년, 내후년에 나이가 더 들고 퇴행이 더 되는 거지 젊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3단계 치료 목적은 4단계가 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자가 골수를 이용한 연골을 재생시키는 유도하는 그런 시술이라든지 내시경 술식을 통해서 좀 좋은 데는 남겨놓고 안 좋은 데는 좀 정리하고요. 이러한 내시경 술식 또한 이제 안 좋은 연골을 다 벗겨내고 난 다음에 그 연골에다 채워넣는 방식. 결국은 인공관절 직전 상태까지 가게 되면은 인공관절을 가지 않게 하려고 최선 노력을 다합니다만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한번 퇴행성 관절에 노출되신 분들은 인공관절로 많이 가시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일선에 있는 우리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어쨌거나 인공관절을 하지 않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2단계, 3단계에서는 각각 환자 환경에 딱 맞는 맞춤형 치료를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가까운 곳에 가셔가지고 주치의사님들하고 열심히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인 관절을 못 살리기 때문에 대체제를 넣는 거죠. 이제까지의 이제 발전을 보면 수술 방법도 발전했고 수술 소재도 발전했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개가 융합되어 있는 시스템적으로 발전한 게 있는 거죠. 진단 단계에서부터 수술 직전까지 사람이 하는 요소와 기계가 하는 요소가 융합돼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려고 계산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열고 나서 보고 나서 수술하는 어떤 고식적인 어떤 인공관절에서 수술하기 전부터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고 환자한테 맞춤 치료라고 하죠. 환자마다 뼈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연골의 크기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미 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수술장에서 그 예상했던 결과를 그대로 결과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되게 이제 신뢰감이 있는, 그래서 수술의 신뢰감을 높여주는 그런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더운 바깥 날씨와 다르게 대기실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어 쾌적합니다. 박남희 씨도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인공관절 수술 후 걷기가 훨씬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재활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고 있는데요. 점점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
진료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좀 험하다면 험하겠지만 나무 공장 같은 데서 일을 좀 많이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일어났다 앉았다 이걸 많이 좀 했죠. 근데 그때는 젊었으니까는 몰랐는데 이게 이상하게 빨리 이게 퇴행성 관절염 이런 식으로 빨리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쭉 계속 제 무릎을 보시고 안 좋을 땐 주사 놔주시고 또 주사가 안 되면은 간단한 관절 내시경도 해주시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무릎이 이제 걷는데 무겁더니 내 마음처럼 안 걸어지더라고요. 송곳으로 찌르는 느낌? 안 그러면은 안에서 막 심한 전기 충격 오듯이 찌릿한다든지 그런 느낌.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예. 수술한 지는 오늘이 37일째예요. 네네. 37일째고 오른쪽 무릎 보면 네. 이렇게 이제 밖에 있는 관절은 공간이 넓은데 여기 되게 좁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통증 있고 붓고 아프고 열나고 이랬는데 네.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퇴행성 관절증 되게 심하게 진행하고 있고 반치환술이라는 수술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어떠세요? 많이 아프고 좀 고통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루하루 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재활도 조금 열심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약간 통증이 있어도 아 역시 하기는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그래서 가져요. 37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6주 뭐 이제 안 됐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라는 게 재활인데 못 걷거나 이제 못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가깝게 원래 쓰던 거 가깝게 돌아가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그 과정만 네. 좀 용기 내서 하시면 되겠고 네. 한번 풀어볼까요? 네. 이 무릎은 이제 연 게 좀 있기 때문에 네. 주변 조직이 조금 부을 수 있죠. 근데 네. 하지만 수술한 이후에 지금 37일째 보면 붓기도 다 빠진 것 같고 열감도 네. 이제 많이 떨어진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움직이시는 게 거의 뭐 이렇게 그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치환술이 또 효과기도 한데 이렇게만 잘 되면 되겠고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 저도 네. 열심히 할 거고요. 네. 환자분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름 안에 끝나지 않을까 그냥. 네. 이 환자분은 여자 55세시고요. 제가 수년 동안 무릎에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죠.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 중간에는 또 이제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내시경 술식을 통해서 이제까지 잘 버텨오시다가 최근에 일상적으로 활동하시는데도 불편하시고 무릎을 구부릴 수도 없고 무릎이 너무 부어서 오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MR 보시면 이렇게 무릎 안에 과도하게 삼투력이 많이 차 있는 상태고요. 소위 말하면 관절력이 너무 많이 차 있는 거죠. 대퇴골 경골의 내측 부위, 이게 바깥쪽 부위고요. 이게 안쪽 부위인데 바깥쪽 부위는 연골이 조금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건데 안쪽 부위는 연골이 없어져 가지고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상태를 확인했을 때는 인공관절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검사인데 그게 치료 겸 검사인 관절 내시경을 하게 됩니다. 관절 내시경을 하게 됐을 때 이게 첫 장면입니다.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있어야 될 위치에 연골이 없는 걸 확인했고요. 뼈에 붙어 있는 연골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된 상태고 MRI에서 그나마 좀 남아있는 껍데기처럼 보이던 것들이 이러한 연골 상태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 연골도 하나도 쓸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엑스레이와 CT와 MR 검사를 내시경 전에 했지만 내시경을 준비하면서 인공관절까지 같이 준비한 이유는 MRI에서 주는 정보가 모든 게 다 정확하지 않고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시경을 보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정도 같으면 내시경으로 끝낼 수 없고 반치환술이라 합니다.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결정하게 돼서 이 보시는 사진과 같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제 인공관절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부위만 부분적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랑 부분 치환술을 했을 때는 부분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주 가볍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전체를 교환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전치환술은 아무래도 대퇴골과 경골 전체를 다 깎아내고 난 다음에 인공관절을 넣는 거고요. 이 반치환술은 대퇴골과 경골 둘 다 수술은 하지만 뼈를 깎는 양이라든지 위치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특히 옆 사진을 보시면 전치환술은 뼈의 모양을
인공관절에 맞게 깎아내고 난 다음에 기구를 넣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 반치환술은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뼈 모양대로 이렇게 겉만 오려서 붙이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전치환술에 비해서 반치환술이 뼈를 깎는 양과 주변 조직을 건드리는 주변 조직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치환술을 받으신 분들이 재활이라든지 일상생활 복귀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재활 치료를 위해 이동하는 남희 씨. 오늘은 도수 치료를 받는데요. 수술 후 저하된 기능을 되돌리기 위해선 재활 치료가 중요합니다. 도수 치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관절과 뼈의 재활을 시행하는 치료로 손으로 환자의 척추나 관절의 정렬을 맞춤으로써 통증 완화와 체형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 무릎이 튼튼해진다면 저희 아들과 여행을 가갖고 하다못해 걷는 거라도 손잡고 다정히 걸어가 보고 싶어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제가 아파갖고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하고 여행도 잘 못 가고 이런 형편이었다 보니까 최고 먼저 하고 싶은 그거예요. 저희 아이랑 여행을 가서 손잡고 추억을 쌓는 거. 그게 바람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생활 중인 이광희 아버님은 한국 입국 후 무릎 통증이 심해져 계속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나이 때문인지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 수술을 결정하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걸어다니다 보니까 그 위에 쪽에 좀 물이 차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너무 무리해서 그랬나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나쁜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증상 같은 것은 이쪽이 또 그 시큰거리고 따끔거리고 무지무지하게 아프더라고요. 걱정 반, 그 희망 반 이렇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운동할 수 있다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회진을 앞두고 이광희 아버님의 상태를 살펴보는 김인열 원장. 꼼꼼히 살핀 후 간호사에게 수술 전 세심한 검사를 당부하고 회진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까지 왼쪽 무릎은 관절증 4기입니다. 그래서 검사 잘 돼 있고 컨디션 괜찮으시기 때문에 혈압 조절 잘 해가면서 수술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통증이 가라앉으려면 한 몇 주 정도 해야 돼요. 요즘에는 딱 맞춤형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예.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하루만 고생하시고요. 예. 그 다음날 바로 물리치료할 거니까 예. 그것만 잘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수술방에서 뵙고요. 예.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따 뵙겠습니다. 예. 예, 남자 74세 환자분이시고 이분은 특이하게 이제 국내에서 생활하시는 것보다는 외국 생활 많이 하신 분이고요. 먹는 약이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주사치료를 거의 못 하신 상태에서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특징은 양측 다 오른쪽 왼쪽 둘 다 무릎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 좀 더 증상 심했죠. 통증이 좀 더 심하고 목 구부리고 이런 증상으로 오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엑스레이 상에서도 그냥 바로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 4단계인 환자이죠. 무릎 관절 안에 정상적인 조직과 뼈 조직이 거의 없는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연골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제 보존적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 내지는 이제 내시경 치료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 설명도 드리고 그림도 같이 보면서 바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보존적 치료나 주사 치료나 내시경적 치료까지 했을 때 환자분이 일상생활 했을 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관절을 선택하시는 대부분의 이유는 예전하고 달리 아파서 무조건 수술한다기보다는 좀 더 일상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좀 더 많이 오랫동안 영위하고 싶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실 때 인공관절 치환술을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수술실로 가는 침대에 오르는 이광희 아버님. 마지막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막상 수술 시간이 다가오니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 이광희 환자분은 이미
관절증이 4단계이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고요. 인공관절 치환술 중에서도 저같이 정형외과 의사가 이렇게 단독으로 수술을 하는 거 이외에도 로봇 인공관절이라는 그런 어떤 장치와 시스템을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무릎 인공관절의 어떤 치환술을 성공률 되게 높이는 수술이죠. 그래서 이제 일상 복귀도 빨리 할 수 있고 통증도 많이 경감되고요. 그러한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로봇 인공관절 치환술은 의사의 전문성과 로봇의 정확성이 결합된 수술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로봇팔이 결합된 수술 장비로 인공관절 수술이 시행됩니다. CT 단층 촬영을 진행해 3D로 수술 계획을 잡고 최적화된 인공관절 위치와 골 절제 범위를 실시간 수술 계획에 반영해 가상의 가이드라인을 잡는데요. 그 이후 로봇을 이용해 무릎뼈를 절삭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게 됩니다. 예, 역시 그 정확하게 절개를 하고 정확하게 뼈를 이제 정리했기 때문에 원래 예상했던 인공관절의 크기 그대로 들어간 거고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봉합을 하고 난 다음에도 관절 움직임을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관절 움직임이 거의 100% 다 나와서 빠른 일상 회복하시고 이렇게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술한 지 이틀째에 바로 물리치료하면서 바로 걷기이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 있는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열심히 우리 이광희님과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걷는 연습 열심히 할 겁니다. 그 컨설팅 같은 걸 좀 하거든요. 건설하고 도로, 그다음 펀딩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난 후에 다시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요거 외국 애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큰 부를 한번 따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딸과 함께 병원을 찾은 송복선 할머니는 얼마 전 수술을 받은 후 다리가 가벼워진 것 같아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손가락 골절로 우연히 병원을 방문해 평소 그녀를 힘들게 했던 오른쪽 무릎도 같이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후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은 것 같다고 하네요. 문턱을 내가 못 넘어. 문턱을 못 넘어. 그래 이제 기 나와가지고 문턱거리 짚고 이제 이 중방을 짚고 일렀어 내가. 로봇 수술은 최신식이고 수술 기간이 짧고 그리고 또 로봇도 하면 정확하고 정밀도가 0.1mm로 정확하고 한 달의 고통을 안 주고 빨리 개체하고. 오랜만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회장님. MRI라는 좋은 검사를 했잖아요, 어머니. 그 예. MRI 보면 검사 보면 예. 그냥 단순 퇴행성 관절증이 아니고 뼈 자체가 밖으로 많이 돌출돼 있고 연골이 하나도 없고 관절 안에 관절액도 없는 예. 되게 이제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게 심각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걷어내고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달 하고 이제 2, 3주 더 된 거죠. 그래서 이제 6주, 7주, 8주 차 가능실인 것 같고 예. 수술하기 전에 우리 송복선 환자분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활성도 더 좋아지신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은 예. 수술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네. 만져보면은 요 정도 혈관 괜찮고 요만큼밖에 안 쪘으니까 됐고 피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는 한 달 한 번 정도 저하고 얼굴 보시면서 약을 쓰려고 보는 게 아니고 잘 쓰고 있는지만 보는 거니까 확인하는 거니까 혼자 오실 수 있으면 혼자 오시고 아니면 같이 이제 오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 한 달 한 번 보면 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예. 잘 아껴서 잘 쓰세요. 예. 예, 손복선 환자분은 연세가 87세죠. 뇌혈관 질환도 갖고 계시고 심장도 안 좋으시고 고혈압약 드시고 계시고 이제 발목이라든지 손목이라든지 손가락 쪽에 이제 퇴행성 관절증 증상으로 오셨거든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양쪽 다 뭐 이제 퇴행성 관절증이 있지만은 오른쪽이 특히나 많이 이제 퇴행성 관절증 4단계에서 파괴가 된 상태고 파괴됐다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뼈 자체에 정상적인 구조물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뼈가 많이 자랐고 뼈가 많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보니까 역시나 이제 연골은 아예 없는 거고요. 안쪽 연골은 찢어진 게 아니라 거의 뭐 없어지다시피 된 상태라서 이렇게 텅텅텅 비어 있는 거고요. 무릎의 바깥쪽에 있는 뼈는 위아래로 색깔이 정상인데 이거는 완전히 이제 뼈 색깔이 완전 달라지는. 그래서 MR을 찍으면 알 수 있죠. 환자 본인 당신이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환자분이 건강이 어느 정도 받쳐줬다 생각하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4월 2일 오셔가지고 시행하셨고요. 지금 이제 한 7주, 8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본인 위아래 뼈에 맞게 적정하게 인공관절 잘 들어가 있고요. 옆 사진도 마찬가지로 보면 관절의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세팅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송복선 어머니가 가장 기다리는 재활치료 시간입니다. 오늘은 2가지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환자의 무릎 운동을 수동으로 해주는 CPM 치료는 무릎 관절을 지속적으로 움직여 줌으로써 주변 근육과 관절 퇴행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냉각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통증 부위에 저온의 자극을 줘 통증을 완화하고 부종이나 염증을 줄이고 막아 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 요법입니다. 일반적인 무릎 관절염 4단계에서 인공관절 수술할 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부를 열고 근육을 절개하고 난 다음에 관절을 노출시킨 상태에서 그 관절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인공관절 제품 자체를 넣는 거죠. 하지만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절개가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한 이후에 재활이 필요한 이유는 근육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은 인공관절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공관절 자체는 관절을 유지하는 영역이고요. 이 관절을 움직이는 거는 이 인공관절이 되어 있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관절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 주변에 있는 근육군들을 갖다가 재정립을 하기 때문에 그 재정립된 상태에서 본인 몸이 환자분 몸이 적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관절이 잘 유지되면서 관절의 기능을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으려면 잘 펴고 잘 구부리는 재활이 필요해서 일반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은 1주 정도 이제 쉬시다가 물리치료하는데 저는 수술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물리치료 권장하고 있고요. 실제로 권장된 물리치료 자체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는 한 달에서 한 6주까지 정도 물리치료를 하시죠. 그래서 물리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수술이 된 관절은 잘 유지되지만 그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활성이라든지 적응 때문에 이제 재활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예, 허리도 아팠는데 낫고 또 다리도 뭐 이래 이제 걸어 좀 부도 걸어 댕기기에는 짝대기 짐뭐 몇등 요래 걸어 댕기는데 내가 원장님 보고 내가 고마워서 진짜 고마워요. 사람 몸은 퇴행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퇴행이 오는 단계에서 얼마나 이제 준비가 되고 얼마나 조치를 하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무릎에 관련된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 수많은 치료가 있고 수많은 어떤 그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가까운 병의원 내원하셔가지고 열심히 상의하시고 진단부터 열심히 하시라, 최선을 다하시라. 그러면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열심히 봐줄 거다, 열심히 치료할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상이 심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편한데도 수술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오히려 더 퇴행이 이루어지기 쉽고 다리 모양도 변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 자신의 증상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로 멋지고 건강한 생활 하시는 건 어떨까요?